이슈 시장의 중심에서 모빌리티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이슈 모아왔습니다. 위키트리 권혁재 PD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재밌는 이슈 가지고 오셨다고. 예, 갖고 왔죠. 지금 핫한 이슈죠. 중국에는 3분이면 충전이 끝나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가 있다. 이슈로 가져와 봤습니다. 대부분 전기차는 고정형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터리를 탈부착하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3분이면 충전 시간 3분이면 정말 꿈의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최근에 MBC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좀 화끈한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네. 자동 세차기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닥이 이렇게 쑥 열려요. 네. 그래서 차량 밑에 부착돼 있던 배터리를 떼내고 100% 충전이 돼 있던 배터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차에 부착하는 시스템입니다. 방금 로봇팔 같았어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죠. 설명이 너무 잘 네. 이해가 됐다는 네네. 그런 방식이군요.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는 리튬 인산 처리다, 아니다, 리튬 이온이 대세다, 아니다,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배터리 성분을 놓고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았다면 그걸 아예 띄워놓는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배터리를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국내 2016년도에 이미 사업화가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아, 어디서요? 어딜 것 같으세요? 이런 거 다 1번으로 하는 거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하니까. 이제는 되게 감이 좋아지셨네요. 예, 제주도 맞습니다. 근데 2016년도 사실 이때만 해도 전기차 사업 걸음 단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중교통에 전기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배터리 교환형 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배터리 자동 교환형 스테이션, 이름도 엄청 길어요. 해서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내려주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버스 천장이 이렇게 딱 열려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와, 네. 밑에가 아니라 위에서요. 네, 버스는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버스 정류장이 지금도 서귀포시에 가면은 대륜동 주민센터 정류장,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서울 시내 지금 전기버스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이에 전기버스 효율에 대해서 발전이 엄청나게 빨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고지에 들어가서 충전하더라도 노선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 전기버스 사례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다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배터리 교체 시스템이 별로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위에 사례를 든 거는 어디까지는 노선버스, 네. 노선버스의 예고, 만약에 자가용, 그런 노선을 다니지 않고 막 다녀야 되는 그런 차량의 경우라면은 사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배터리 충전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지금 막 브랜드에서 내놓은 신차들,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가서 초고속 충전을 해도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0% 완충이 아닌데도요. 네, 18분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지리자동차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메이플 80V라는 전기차를 내놨는데요. 이 차 배터리 교체하는데 90초 걸린다고 합니다. 1분 30초. 이거 내연기관 주유한 것보다 덜 걸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현저하게 시간 아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 구매 시 초기 비용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대부분 엄청나게 드는 비용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아이오닉5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배터리 신품 부품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반값 외쳐봅니다. 반값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3천 정도? 2천에서 3천 정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잡아보시면 예, 얼추 비슷합니다. 2,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배터리를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사고 배터리는 구독 시스템으로 뭐 매월 얼마씩 이렇게 결제를 하면서 하면은 차량을 구입한 것 자체는 부담이 적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저번에 권 PD님이 전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했을 때 18시간 걸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충전 시간만 단축됐더라도 네. 뭐 한 절반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을 6시간. 거예요. 그 정도. 스페어 타이어처럼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뭐 유사시에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재미난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알아본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미 중국에서는 니오, 지리자동차, 베이징자동차 등이 이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모델을 내놨고요. 누적 판매량도 15만 대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꼭 중국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좀 크게 돋보여서 그렇지 사실 중국이 선점한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교체형 배터리에 대한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베러플레이스라는 이스라엘 회사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7년이면은 전기차 상용화가 거의 안 돼 있던 시절이에요. 2007년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임수정 씨가 광고했었던 1세대 아이서티 그거 출시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될 리가 있네요. 2013년에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섰네요. 아, 그렇죠.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에 와서 중국이 왜 이렇게 돋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렴한 차량 가격,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점이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이 현재 전기차 사업을 상당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밀어주고 있는지 좀 봤는데, 일단 11개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의 3대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인 리오, 여기가 중국의 테슬라라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고객한테 아예 배터리를 떼고 차를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리스 형식으로 빌려주는 이런 사업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ATL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제조 1위 회사입니다. 1위. 네.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합작사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량도 늘리고 싶고 보급량도 늘리고 싶은데 비싸면은 중국 인민들이 이걸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 시장을 밀어주는 것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왜 아이오닉 5 배터리 가격을 대강 추측을 그렇게 했냐면 대개 자동차 비용의 한 40%가 배터리 비용으로 많이들 산정을 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렌탈 방식으로 판매를 하면 초기 구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왜 다른 글로벌 브랜드는 교체형 배터리 방식을 쓰지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장점 말씀드렸잖아요. 장점이 명확한 만큼 단점도 상당히 명확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기, 전기만 있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가지신 분들 뭐 집에도 설치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배터리를 통으로 교환해야 되니, 뭐 배터리 교환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설치하려면은 배터리를 탈착하고 부착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 탈착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환소를 짓는데 건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충전 시스템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는 뭔가 로봇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뭐 여기는 거의 부담감인가요? 카센터를 차려야 되는 거죠.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배터리 규격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공유형 배터리잖아요. 이 차 저 차에 다 달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전기차용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많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우리 배터리 직접 만들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규격화가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차량 용도에 따라서 소형차, SUV, 픽업 트럭에 따라서 전기 배터리 용량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규격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배터리를 탈부착해야 되는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배터리 규격을 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계속 탈착하고 부착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상 안전하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 여러 곳에서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는지 원인도 규명을 할 수가 없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심하면 폭발, 네. 화재까지 벌어지는 등 상당히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막 열올려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막 그렇게 열올려서 개발한 이유가 뭐냐? 우선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충전 시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상용화가 되면은 이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의 경쟁력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충전 시간 자체가 경쟁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언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교환소를 만들고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고착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기술들의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기술들의 그 흐름과 특징들, 트렌드 잘 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색다른 이슈 들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재 PD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